안녕하세요. 저는 구석기도 아니고 신석기도 아닌 홍석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공개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끝났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띠가 무슨 띠예요? 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묻는데 보니까 신상털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친해지고 싶어서 편안하게 묻는 것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띠가 뭐냐, 민증 까자, 나이가 몇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전공이 뭐냐, 교회 다니냐, 절에 다니냐, 성당 다니냐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과 관습일 수도 있어요. 노인, 옛날부터 노론, 소론, 동인,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사색 당파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파벌 싸움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그 관습이 내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인구 70억 명이 전 세계 국제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K-팝, K-스포츠, K-푸드, K-패션, 한국의 스포츠와 음악과 미술과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 교류를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5개입니다. 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선반, 용접, 판금, 프레스, 금형, 밀링 이런 일을 하면서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4년 만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선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죠. 코볼, 포트란, 어셈블러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전산부에서 시스템 분석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상하게도 인사과장이 되었습니다. 공대를 나왔는데 인사과장이 되었어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왜 이렇게 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예규, 지침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우수 사원으로 선발돼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뉴욕 보험대학에서 보험학을 공부했죠. 직장 생활 25년을 하고 나서 우연히 기업체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 강의도 하게 됐어요.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15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과정에서 6권의 책을 쓰고 4권을 번역했습니다. 제 전공이 무엇일까요? 전기, 기계, 컴퓨터, 경영학, 보험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책 쓰기, 번역하기, 강의. 과연 저도 저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 What's your identity?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물론 저도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건축사처럼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한 분야에서 꾸준히 잘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잘 살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반드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화가가 된 가수도 있고 시를 쓰는 춤추는 사람도 있고 시를 쓰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음악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으라는 겁니다. 한계를 깨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고향 묻고 전공 묻고 학벌 따지고 학위 따지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00만이 넘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벵글라데시,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교회 가냐, 성당 가냐, 절에 다니냐, 너희 아빠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엄마는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것들이 얼마나 구차고 창피한 질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6년 전에 번역한 책이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입니다. 미국 교수가 프랑스 대학 인시아드 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제리 남자와 브라질 여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만나서 결혼을 해서 독일 와서 프랑스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다 영국 가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요. 스웨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3명인데 3명 모두 5개국을 유창하게 합니다. 이들이 글로벌 인재라는 거죠. 얼마 전 르노 닛산 자동차 회장을 역임하셨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자라고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된 것입니다. 국적이 3개입니다. 그리고 5개국을 유창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성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케이팝 가수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뭐냐, 띠가 뭐냐 묻는다는 건 우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젊고 싱싱한 젊은이라 하더라도 게으르고 공부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꼰대 소리 듣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0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던 분이 60이 넘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시고 70이 넘어서 박사학위에 도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정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어느 날 은퇴를 하시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원로 의원님도 계십니다. 자,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 묻지 말고 학벌 묻지 말고 전공 따지지 말자. 고향 묻지 말고 학위 묻지 말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 Respect for difference. 글로벌 시대의 국제 무대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경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전기, 기계, 컴퓨터, 보호막, 경영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쩔쩔맵니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미래가 확실하다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면 지금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 병에 걸린다, 언제 교통사고가 난다,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행복한 겁니다. 미래는 불안한 게 맞고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불가능한 미래, impossible future.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가서 어느 교수님께 들은 단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얼마나 좋은 의미인가? 그 의미가 지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웃을 돕고 제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타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얼마나 행복한가? 직장생활 25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신문 돌리고 구두 닦고 기계 돌리고 청소하고 또 자동차 만들고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인사 노무 관리하면서 구조조정하고 이 많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열심히 잘할 의무가 있다. 어쩌면 그건 사명이거나 책무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글로벌 마인드를 갖자는 주장을 하면서 딱 3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분들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살기 위한 조건은 첫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flexibility. 어떠한 사람과도 어울릴 줄 아는 능력.
만나고 싶지 않고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일하면서 그들과 협력할 줄 아는 유연한 자세, 그 다음에 다양성, 종교와 고향과 국적을 넘어서서 나이와 학벌과 학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포용해서 그들의 능력과 힘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끝으로 adaptability and resilience, 적응력과 회복력입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도 해낼 줄 아는 적응력,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아마도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70억 지구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것이죠. 나이 묻고 학벌 따지고 고향 따지고 띠 묻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벌이는 파벌 싸움에 물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세대 여러분,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또 노년의 길로 접어드신 분들 모두 다 죽는 날까지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극복하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하고도 어울릴 줄 아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감사합니다.